강승우는 제인의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기 위해 강미란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충격적인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말았다. 과일그룹의 본사 건물은 밤이 되어도 여전히 불을 밝히며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끝없는 권력 다툼과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륜 스캔들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YL그룹을 뒤흔들었다. 주주들의 신뢰는 무너졌고 주가는 나날이 곤두박질쳤다. 이 위기 속에서 강미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위조된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친족하이자 YL그룹의 후계자로 키워온 강제인을 희생시켜 이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미라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언론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세리가 바로 YL그룹의 창립자 고 강규철 회장의 장녀이자 황기찬의 합법적인 아내라는 것이다. 불륜은 없었다. 모든 것은 오해였다. 그녀는 조작된 출생기록, 혼인서류, 심지어 강규철 회장의 유언장까지 제시하며 언론을 설득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다. 이 발표로 강제인은 한순간에 YL그룹의 정통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녀의 정체성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언론은 그녀를 조롱하며 가짜 상속녀라는 낙인을 찍었다. 미란의 이 선택은 단순히 스캔들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세리와 황기찬을 앞세워 YL그룹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제인은 그녀의 계획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다. 강승우는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누나인 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긴 채 언론의 먹잇감이 되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미란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저택의 서재는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미란은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승우의 분노를 예상한 듯 태연한 미소를 띄었다. 승우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왜 제인을 배신했는지, 왜 세리와 기찬의 편을 들었는지.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지만 미라는 차가운 미소로 일관했다. 그녀는 단지 YL그룹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승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미란의 눈빛에서 권력에 대한 집착과 냉혹한 계산만을 보았다.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택을 떠났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겉으로는 제인에게 무관심한 척했지만 승우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누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미란의 배신은 그의 신뢰를 산산조각냈고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승우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미란의 저택에 몰래 잠입했다. 저택은 고요했고 서재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서재 안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눈에 낡은 서류 상자가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삶을 뒤바꿀 비밀이 숨어 있었다. 서류 더미 속에서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강미라는 그의 친모였다. 승우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서류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었다. 25년 전 미란이 병원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아기는 분명 자신이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25년 동안 숨겨진 이 비밀은 그의 모든 기억을 뒤흔들었다. 미란이 그를 그토록 각별히 챙기고 YL그룹의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이유가 이제야 드러났다. 그녀의 애정은 결코 진심이 아니었다. 미라는 그를 이용해 권력을 쥐려 했을 뿐이다. 제인을 희생시킨 것도
세리와 기찬을 선택한 것도 모두 그녀의 야망을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승우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미란의 미소는 사진 속에서도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친아들로 키우지 않고 조카로 위장한 이유를 곱씹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사회적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를 자영 여사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이제는 제인을 희생시키며 YL그룹의 권력을 독차지하려 했다. 승우는 그녀의 계획에서 자신이 단지 하나의 도구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서재를 떠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제인을 배신한 미란, 그리고 그를 이용하려 했던 그녀의 속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제인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다. 누나를 지키고 싶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미란의 배신과 자신의 출생 비밀은 그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편 미란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승우가 진실을 알게 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승우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YL그룹의 왕좌는 그녀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다. 제인은 그저 희생양일 뿐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그러나 승우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저택을 빠져나오며 결심했다. 미란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제인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겠다고. 그는 YL그룹의 복잡한 권력 게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했다. 미란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계획에 동참해 권력을 손에 쥘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미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승우는 제인을 찾아갔다. 제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다. 언론의 공격과 정체성의 상실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승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승우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제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미란의 배신, 자신의 출생 비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모든 것.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제인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인은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YL그룹을 둘러싼 권력 게임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미라는 세리와 기찬을 앞세워 자신의 계획을 계속 밀어붙였다. 하지만 승우는 그녀의 예상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밀리에 미란의 서류를 복사해 두었고 그녀의 조작된 증거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제인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미란의 야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YL그룹의 본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불길한 기운으로 감싸였다. 건물의 유리창은 서울의 야경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지만 그 안에서는 권력과 배신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검토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세리를 YL그룹의 정통 후계자로 내세우고 황기찬과의 스캔들을 덮은 그녀는 이제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승우, 그녀의 친아들이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미라는 승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했다. 승우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편 승우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미란의 서재에서 복사해온 DNA 검사 결과지와 사진은 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25년 동안 조카라고 믿었던 미란이 자신의 친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이용해 YL그룹의 권력을 쥐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는 제인을 생각했다. 누나의 창백한 얼굴, 언론의 공격 속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연민,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제인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승우는 결심했다. 미란의 조작된 증거를 무너뜨리고 그녀의 야망을 산산조각 내겠다고. 그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미란의 서류를 분석해 그녀가 세리의 출생 기록을 위조했다는 단서를 찾았다. 그녀가 제시한 강규철 회장의 유언장은 미세한 필체 차이와 날짜 불일치로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다. 승우는 이 단서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접촉했다. 그는 또한 YL그룹 내부의 몇몇 직원들과 은밀히 접촉해 미란의 비밀 거래 내역을 파헤쳤다. 그녀가 세리와 기찬을 위해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다. 그러나 승우의 계획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미란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승우를 감시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그의 아파트 주변에 CCTV를 설치했다. 미란은 승우가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승우를 설득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승우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다. 저택의 응접실은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미라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승우를 따뜻한 미소로 맞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미라는 승우에게 YL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승우를 전략기획실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만약 승우가 그녀를 배신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승우는 그녀의 제안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미란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미란에게 더 이상 그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승우에게 경고했다. 만약 그가 그녀와 맞서 싸운다면 제인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파멸할 것이라고.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승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결심으로 뒤엉켜 있었다. 승우는 미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제인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제인의 아파트는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녀를 가짜 상속녀로 조롱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승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제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로로 얼룩져 있었다. 승우는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미란의 배신, 자신의 출생 비밀, 그리고 그녀가 세리와 기찬을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승우가 미란의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와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미란이 자신을 희생시킨 이유를 깨달았다. 그녀는 승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승우는 그녀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미라는 승우와 제인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황기찬과 강세리와 비밀 회의를 열었다. 기찬은 승우의 반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분노했고, 세리는 제인이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라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승우와 제인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녀는 승우의 친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인의 출생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을 공개할 준비를 했다. 그 비밀은 YL그룹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한편, 승우는 미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그녀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모았다. 그는 또한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를 보내 미란의 조작된 증거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다시 한번 YL그룹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미란의 비리가 표적이 되었다. 승우의 복수는 점점 더 치밀해졌고 그의 결심은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 속에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우가 미란의 서재에서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그것은 강규철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었다. 그 유언장에는 제인뿐만 아니라 승우의 이름도 명시되어 있었다. 미란은 이 유언장을 숨기고 세리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었다. 이 유언장이 공개된다면 미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미란의 비밀 금고에 잠겨 있었다. 승우는 아직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YL그룹의 왕좌를 둘러싼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미란의 야망은 끝없이 뻗어나갔고 승우와 제인의 복수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과연 승우는 미란의 비밀 금고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YL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란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긴장감 속에 남아 있었다. 다음 전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